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근대 자본주의의 역사 15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16세기의 국가기구의 관리자인 국왕들이 자신들의 힘을 강화시킨 기제 4가지 중에 두 번째인 권력의 독점의 상징인 상비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정통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가를 정치 조직체라고 생각했을 때 정치 조직체는 비록 부분적인 정통성일지라도 이를 획득하게 되면 언제나 그만큼 더 안정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정통성이라는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등장했던 그렇게 수많은 국가와 정부들이 과연 국가 혹은 정부에 의해 착취당하고 억압되고 학대받은 다수에 의해서 정당하다고 간주되어 왔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6세기는 어떠했을까요? 당시 정부들은 인정도, 찬양도, 사랑도, 지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통성은 대중이 아니라 핵심 집단과 관련됩니다. 정치적인 안정성의 문제는 국가기구를 관리하는 소수 집단이 다수 집단인 중앙의 간부 및 지방의 유력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얼마나 납득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정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체제가 이들 핵심 집단이 존재한다고 믿는 어떤 합의된 가치에 근거하여 형성되었고 또 작동한다는 것. 그리고 그와 아울러 이 체제가 커다란 장애 없이 계속 작동하는 것이 이들 핵심 집단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는 것을 납득시킬 수 있는가입니다. 만약 이 두 가지를 실현한다면 한 체제는 정당하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당성이라는 것은 단 한 번으로 결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타협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16세기에 군주의 새로운 권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떠오른 이데올로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세계사 시간에 이에 대해 우리는 배운 적이 있기에 너무나 익숙한 용어인데 그것은 바로 왕권 신수설이며 이 체제를 우리는 절대 왕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의미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이었으며 그 내용이 당시 사회 구조의 현실과 어떻게 부합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왕정에서 말하는 절대적이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나 절대적이었을까요? 사실 군주의 의지에 거역하여 그 어떤 정당한 주장도 펼 수 있는 인간 집단이 없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것이 널리 확산되고 지적으로 수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이라는 말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모두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절대적이라는 것은 무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신법과 자연법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절대적이라는 것은 무제한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감독받지 않는 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군주정은 과거의 봉건적인 권력의 분산에 반대된다는 의미에서 절대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전제정치와 폭정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설명을 덧붙이자면 근대 국가의 첫 단계에서도 그 이후의 단계에서도 절대 군주정은 무제한적인 군주정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인 절대성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군주가 법률의 구속에 제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군주의 권력은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사실 상당한 제약을 받았습니다. 16세기 당시의 국왕의 권력은 제도적, 도덕적으로 여러 제약을 받고 있는 20세기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행정부의 권력보다 훨씬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권력의 정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대와 장소의 정치적 현실이라는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정책적 대립이 발생했을 때 군주가 국가 내에서 다른 세력을 압도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이 가능성의 정도만큼 우리는 절대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6세기 당시는 어떠했을까요? 16세기에는 강력한 국가에서도 신민으로부터 최우선적인 충성을 받기는 고사하고 그 경계 내에서 무력수단의 명백한 우위나 재원에 대한 지배권을 입증하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16세기에 각국 정부가 지속적인 재정난에 빠져 있었다는 점, 세금 부담 능력이 가장 많은 자들의 재산에 손끝조차 대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충분한 수입을 거두려고 할 때마다 엄청난 비용을 치를 반란이 일어나곤 했다는 점에서 16세기의 왕권이 처한 제약을 더 명확히 보여주는 것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하나의 사회 세력으로서의 국가의 등장,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로서의 절대주의를 민족 또는 민족주의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유럽 세계 체제 내에서 강한 국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뒤이어 등장할 강한 국가들 내부에서든 주변부에서든 민족주의가 등장하기 위한 하나의 역사적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민족주의는 한 국가의 구성원들을 신분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으로서 그것이 함축하는 집단적 결속의 모든 필요 조건들과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반면 절대주의는 국가 그 자체의 생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민족주의에서의 핵심은 하나의 집단적 감정이고, 절대주의의 핵심은 국가기구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소수 집단의 감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강한 국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목적을 위해 민족 감정을 조장할 것입니다. 16세기에 그들은 어느 정도 민족 감정을 조장할 만한 수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적 감정은 전체로서의 국민보다는 주로 군주 개인에 맞물려 있었습니다. 절대군주는 영웅적 인물이었고, 신격화의 과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열기를 띠었습니다. 이 시대는 정교한 궁정의식이 발달한 시대였는데, 그것은 군주로 하여금 평범한 일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국가와 이어지는 민족주의에 대해 부르주아 계급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르주아가 국가와 민족주의에 대해 지지하기 시작한 것은 이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16세기가 아니라 17세기 말과 18세기의 중상주의의 틀 안에서의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16세기에는 부르주아들의 이해관계는 국가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16세기의 많은 경제활동의 주체들이 폐쇄 경제보다 개방 경제에 더 많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세기의 몇몇 국가들은 중앙 집권안을 향한 실질적인 진보를 이룩했고, 이러한 중앙 집권의 정당성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중앙 집권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핵심 집단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다양한 핵심 집단 그리고 재원을 장악한 다양한 집단들이 군주를 설득하고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편이 다른 행동 경로를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집단 이익을 정치적으로 더 잘 보장한다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이라는 말은 그릇된 어감을 전달했기 때문에 오히려 군주 개인으로의 권력 집중을 덜 강조하고, 다만 강화된 국가 또는 더 많은 국가성을 언급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이를 강조하는 이데올로기는 국가 통제주의라고 부릅니다. 국가 통제주의는 국가기구의 수중에 더 많은 권력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16세기에는 이것이 절대군주의 수중에 들어간 권력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요구였고, 이 요구는 그것을 획득하기 위한 시도의 일부였는데, 유럽 세계경제의 중심부를 이룰 국가들에서는 어느 정도 유효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의 영상에서 다룰 것입니다. 다시 중앙 집권화 과정에 집중하자면, 중앙 집권화 과정의 중요한
한 가지 기제일 뿐만 아니라 성공의 주요 지표들 중에 하나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이런저런 수단에 의해서 얼마만큼이나 문화적인 동질 집단으로 변형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대중이 아니라 국왕, 관료와 궁정인들, 농촌의 지주들, 상인 등 넓은 의미에서 핵심 집단들입니다. 세계 경제의 측면에서 설명하자면 16세기의 중심부 국가들은 이들 계층 사이에서 인종적 동질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반면 주변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